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이 좋네, 아니네, 오르네, 내리네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금전도사 허태호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 타이밍입니다. 많이 궁금하신 내용이실 텐데요. 저도 참 많이 듣는 그런 질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지금이 꼭지점인 것 같은데 언제 투자할까요? 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두 질문 모두 다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고민하시는 이유는 투자한 뒤에 조정장이 오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들이세요.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언제 투자할지를 고민한다는 것은 곧 하락할까봐 두렵다라는 그 감정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 질문을 제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즉 매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고,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자산관리 방법이라고요. 아주 극소수의 분들은 그러한 타이밍을 잘 맞추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 방법이냐, 그리고 아주 극소수인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느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제게 물어보십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요, 분명히 내일도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돈이 있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언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어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찾아 쓰는 일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돈을 찾아서 쓸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투자는 매우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에 한 호수를 갖고 계신 겁니다.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강남역 1번 출구 앞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위치에 아주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투자 대상이겠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서 한 호수당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이 10억짜리 매물이 8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그 호수 바로 옆에 나온 매물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위치에 좋은 매물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사겠죠? 가격이 20%나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은 8억을 주고 옆에 한 호수를 더 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10억에 샀었고 8억에 샀었던 그 부동산이 이번에는 5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뉴스에서는 분위기가 더 떨어지네, 마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요. 세상이 망하네, 경제가 이제 무너지네, 대공황이 찾아왔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다 현금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5억짜리 부동산 매물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1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께서 하실지.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억의 그 부동산 매물을 샀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임대 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12억이나 됐대요. 20%가 오히려 올랐죠. 아까는 떨어졌었는데요. 자,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여기저기서 떠드는데요. 여러분들은 12억에 오른 그 부동산을 하나 더 사나요, 안 사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10억에 샀던 그 부동산, 12억에 샀던 그 부동산이 이번엔 15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고요. 너도 나도 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여러분은 이번에 세 번째로 이 15억짜리 매물을 사나요? 안 사나요? 여러분들에겐 100억이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러분들은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간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훌륭한 입지 좋은 이 부동산 매물을 만약 나에게 현금 100억 원이 있고 이 100억 원 중에 10분의 1 정도인 10억 원의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내려도 계속 투자를 할 거예요. 즉, 그 입지 좋은 해당 매물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 매물을 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현금 대비 투자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이 좋네, 아니네, 오르네, 내리네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로 어떤 대상을 사서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내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 것인지 예상을 해서 그 기간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과 내 재산 대비 이번에 투자하는 나의 투자금 비중이 적절한지, 가격이 변동이 오더라도 충분히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사서 내가 가용 가능한 자산을 다 쏟아부어서 가격이 오르면 빨리 팔고 가격이 내려서 최저치라고 판단이 될 때 다시 또 다 사서 가격이 오르면 또 다시 팔고, 그렇게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투자를 하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용 가능한 최대치의 투자금을 투자를 하여서 최대의 효과와 최대의 수익률을 누리려는 것처럼요.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세상에는 부자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 시장은요, 많은 사람들의 정말 다양한 생각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 흐름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고 혼돈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속에서 자꾸 어떠한 규칙을 찾으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자꾸만 이 매매 가격을 타이밍에 맞게 맞추려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홀짝을 다루는 도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규칙이나 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홀짝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의 확률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 전 재산을 쏟아붓는 투자에서는 계속해서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 번의 성공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의 투자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한번 투자에 대한 생각의 구조를 바꿔보는 것은 어떠세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차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점점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러한 투자 대상이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아주 매력적인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생각이 바뀌실까요? 그 투자 대상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으며 당장 내일이 아니라 내가 시간만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분명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대상이어야 됩니다. 만약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이라면 조정은 있을지언정 반드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실 수가 있겠죠. 금 같은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꾸 오늘 금을 사서 당장 올해 금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서 몇 프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합니다. 금이 앞으로 더 가치가 있어질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요. 주식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많이 좀 덜해졌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큰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가격의 상승폭이 낮을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주식은 비싸기 때문에 얼마 못 오를 거야. 비싸다는 기준이 뭘까요? 아마 가치가 아니라 단순한 그 가격의 숫자를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전 가격보다 높아졌다라는 의미일까요? 반대로 주당 거래 가격이 낮은 회사들은 살 때 아주 기대감에 가득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을 거야. 이 주식은 싼 주식이니까. 그러한 생각도 단순하게 그 주식의 절대 가격이 낮아서이겠죠. 그런데 주가가 오르고 내릴 가능성은 그 회사가 얼마나 일을 잘해서 많은 실적을 낼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거래 가격의 절대 숫자 크기만을 비교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7년에 아마존에 대한 투자를 많이 권해드렸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사의 주가는 너무 비싸.
제가 왜냐고 묻자 한 주당 거래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회사 주식의 가격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018년에도 고객분들에게 아마존 투자를 권유를 드렸고요. 2019년에도 아마존 투자를 권유드렸습니다. 작년까지도 아마존 투자를 계속해서 권유를 드렸었는데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도 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 그 회사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을 거야. 차라리 다른 회사 주식 사는 게 낫지. 그런데 과연 아마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날이 올까요? 가격이 폭락한 뒤에 산다라는 것은 회사가 망해간다라는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주가가 폭락한 뒤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견은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가치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확률이 높지는 않을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무언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드셔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가격이 주가가 폭락을 해야 그 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은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 제가 매일 받는 질문과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이익이 증가할 만한 대상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언제라는 단어보다는 무엇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대상을 잘 고르셨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좀 더 사야겠죠?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요, 더 사야 됩니다. 오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아마존이 더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 들어본 적 없는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의 작은 회사가 더 많이 성장을 할까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많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시가총액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의 회사가 더 많이 성장을 할까요? 아마도 확률적으로는 큰 회사들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아마존 같은 이름 있고 시장을 장악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하시며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의 주식 투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들으며 오늘도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두들 성공하는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